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도 동포 노래방이 유튜브로 방송이 됐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화요일과 수요일의 행복우체통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고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국에서 올린 게 아니라 그 코너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유튜브에다 방송 내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동포들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타고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전 세계 우리 동포들에게서 좋은 친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주현미의 노래입니다. 잠깐만. 이제는 내가 미워, 이제는 내가 싫어. 간다 아주 가.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돌아설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잠깐만 그대 나를 이리저리 스쳐가지마. 불러도 그 마음을 다시 돌려요. 이제는 내가 미워, 이제는 내가 싫어. 간다 아주 가.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헤어질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잠깐만 쏟아지는 추억을 밟고 가지마. 불러도 소식은 깜깜.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돌아설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잠깐만 그대 나를 이리저리 스쳐가지마. 불러도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은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정말 유튜브 전성시대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그 없는 콘텐츠가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일단 뭘 모르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주로 찾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상으로 찾고 싶다 하면 유튜브죠. 그렇죠. 네. 한 가지를 찾으려고 탁 치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리에 네. 물고 나서 5분 검색한다 하면 기본 50분을 보게 되는 거고. 네. 네. 뭐 교수님께서도 유튜브 직접 저희 거 올려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KBS 콩에서도 다 네. 들을 수 있는데 네네. 또 사람들이 유튜브를 계속 검색하다가 갑자기 한민족 방송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 행복 우체통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거를 또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그런 것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방송한 거를 네. 당일에 이제 또 녹음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동포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볼 수 네네.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홈페이지도 갈 수 있지만 자기가 유튜브를 보다가 저희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댓글도 네. 남기고 이서연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뵀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중국 지역에서 또 유튜브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중국에도 나만의 시과视频 아니면头条 네 거기에다 제가 지금 또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의 각 지역에 있는 동포들이 글을 남기십니다. 옛날에 이거 들어봤는데 한국에 있을 그렇군요. 때 이걸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러면서 또 선생님한테 안부를 전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또 심지어 한국어를 모르는데 그냥 한국 방송하는 목소리가 듣기 좋대요. 그래서 네. 선생님 덕분에 밑에다가 중국어로 한국어 전부. 들으면 참 느낌이 좋다고 네. 한류를 좀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를 대문 보면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좀 네네.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걸 보고 한국의 캐릭터 자체 문자 캐릭터가 눈에 편안하다고 이렇게 글 쓰는 분도 계세요. 네. 아니 동포신문회까지 연재하고 계시다면서요. 맞습니다. 문인분들이 주로 이제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행복 편지도 네. 많은 문인분들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편지 내용을 사연을 지금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아까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연락이 와서 네. 여기다 기고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 네. 참여하는 란에 다 이렇게 넣어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방송하는 선생님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네. 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 계세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PD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작가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사진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공개해놨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로 방송되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행복우체통에 글을 한번 보내고 싶다라는 분 많으실 거예요. 네. 네.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렇게 순서대로 검색을 하시면 청취자 참여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퀴즈 들으시고 정답 올려주셔도 되고 또 이 행복우체통에 편지 사연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마 네. 점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저 이 덕분에 또 네. 모르는 분들이 네. 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소개를 해주고 하니까 동포들이 다양한 삶을 네. 공감도 하고 또 알기도 하고 널리 알려져서 저는 이제 행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통에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리해횡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항일의 넋을 기리며라는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날씨는 별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김좌진 장군 유적 기념관은 들락날락하는 햇님이 숨바꼭질에도 아늑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장군이 조각상은 따뜻하면서도 수먼했다. 흥룡강성 해림시 산시진. 당년에 여기에서 김좌진 장군은 민중의 생활을 위해 정미소를 건설하고 부대를 정비하고 계속하여 독립운동에 정진했다. 전시관에는 정미기계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장군이 기거하던 곳, 장군의 여러 가지 유물들 하나하나가 한때 일본 침략자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하게 했던 장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청산리 전역이다. 일군군 병력은
조선 독립군이 10배이다. 하지만 김좌진 장군이 지휘에 따라 독립군은 백운평에서 지휘관까지 포함한 3,300여 명이나 되는 일군군을 소멸했다. 청산리 전역은 일본군이 천하무적이 신화를 분쇄하고 조선 인민들이 항일투쟁을 거대하게 고무했다. 10배 넘는 적을 격파한 이 전역은 전쟁사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사례였다. 기념관 앞에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증정한 묘비도 있었다. 중국에는 김좌진 청소년 문학상이 있었고 한국의 바다에는 김좌진 장군의 이름으로 명면된 군함이 나타났다. 그만큼 김좌진 장군은 조선 독립운동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암살당하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장군의 머리에는 독립운동뿐이었다. 김좌진 장군은 1927년 7월에 903명 독립군인과 그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산시진에 왔다. 나는 다시 한번 비문을 읽었다. 실로 장군의 일생은 조선 독립을 위한 일생이었고 장군의 일생은 조선 인민을 위한 일생이었다. 장군의 발자취는 내 고향 곳곳마다에서 숨쉬고 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꼭 쥐었다. 네.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리해횡 학생이 보내온 항일의 넋을 기리며 들어봤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글을 보니까 정말 마지막 부분에 나는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손을. 꽉 쥐었다라고 네. 했는데 저희도 참 정말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구나 싶어서 숙연해지는 마음입니다. 네, 3.1절 되면 네. 일단 독립하고는 계속 같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죠. 특별히 목단강이나 뭐 이제 이 지역은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김좌진 장군이 기념관도 거기에 설립되어 있고 그 지역의 조선족 분들 아니라 한인상회나 네. 또 심지어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때 되면 중국에 들어가서 같이 기념 행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의 독립군이라는 건 조선민족으로는 독립인데 또 중국 지역으로 말하면 일본군하고 싸우는 네. 이 영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쓴 건데 나는 그러니까요. 글을 읽으면서 성인이 쓴 줄 알았습니다. 네. 중국 동포들에게도 김좌진 장군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장군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영웅이고 장군이고 또 독립운동에서 정말 한 페이지를 한 획을 네. 그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분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그냥 거의 이제 한 개 신 같은 존재? 네. 네. 뭐 청산리 전투는 모르는 분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그 시기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10배나 네. 되는 그러니까요. 물리쳤다는 거는 지금 봐도 그냥 이제 영화라도 보고 드라마도 봤지만 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정말 애국 애족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중국 곳곳에 이 김좌진 장군의 유적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흥룡강성의 목단강시 주유를 하는 지역에 김좌진 장군께서 이제 활동했던 그 코스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다 복원해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민족에 이제 있는 그 전조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학생들도 그 항일에 대한 네. 그 애국심 교육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가서 방문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특히 리해횡 학생처럼 학생들이 단체로 쭉 한번 돌아보면서 당시의 상황도 얘기도 듣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절로 존경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동북 삼성에 특별하게 네. 항일 운동에 독립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또 조선민족이 굉장히 큰 역할을 네, 했거든요. 네. 그때는 국경과 상관없이 이제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항일 애국주의 운동을 그런 교육식이 되면 학교에서 단체로 견학을 갑니다.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제 그 무슨 대표가 되면 그 선서를 하거나 이러는데 네. 요때 이제 그 이런 교육을 선생님께서 아니면 박물관에 있는 박물관의 담당자분들께서 막 연설을 정말 이렇게 네. 멋지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국주의 그리고 이제 네네. 민족의 그 영웅에 자긍심. 대한 네. 그런 자긍심이 확 일어나죠. 근데 리혜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민족의 네. 인물이니까 아마 더 느낌이 사명감 가지고 나도 조선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흑룡강성 하면 할빈에 네.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있잖아요. 예. 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그냥 열사 애국주의 열사 기념관 체험 기관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얼마나 좋습니다. 할빈 그 역전이잖아요. 네, 역전 바로 앞에 그래서 있죠. 누구든지 역전 가면 딱 그 시간에 가는 분이 없어요. 항상 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게 되면 필수 코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할빈 갈 때마다 그냥 거기에 휙 둘러보는데 네. 갈 때마다 보는 게 달라요. 그렇죠. 네. 네. 저희도 할빈에 공개방송 갔을 때 갈 때마다 들려서 진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묵념하고 네, 다녀왔던 생각이 납니다. 그 앞에 있는 시계가 항상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누가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시계가 저렇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안중근 열사가 이도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순간의 시간이 9시 3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멈춰져 있다라고 하니까 또 새롭게 의미가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니까요. 정말 그 시기에 이제 그 한민족이 그때 이제 독립운동, 네. 항일운동을 하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안중근 의사, 그 김좌진 장군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같이 함께했던 그럼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중국에 살 때 나도 이 그 민족의 그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요 나이 때 우리가 이제 그 넥타이 메고 요 나이거든요. 우리도 네네. 이제 기념비 앞에서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리혜횡 학생의 항일의 넋을 기리며 편지 사연을 듣고 맞아. 그때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도 뭐 안중근 의사나 또 김좌진 장군처럼 그 앞에서 열심히 활동은 못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고 우리들도 그랬어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으네요. 다시 한번 이분들께 진짜 나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잉 넛이 불러줍니다. 독립군가.
독한 원수물이 쓸어 몰아라. 잃었던 조국 평생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재통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시명자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제비 가족 이야기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지난해 겨울 나들이를 갔던 제비들이 돌아와서 지지배배 노래 부르면서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입니다. 고향 찾아 날아온 제비를 보면서 옛날에 고향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어놓고 해마다 봄이면 찾아주던 제비들이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우리 집은 단층집이었고 널찍한 앞마당에는 빨랫줄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쌍쌍이 제비들이 빨랫줄에 앉아 까마 반지르르한 깃털에 예쁜 꽁지를 절주 있게 움직입니다. 빨랫줄에 앉아 마주보면서 지저귀고 하늘에서 지지배배 앞서고 뒤쫓고 하면서 나라이에던 한 쌍의 제비가 어느새 다정한 부부로 연을 맺고 삐종삐종 삐조로로롱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집 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틀고 아름다운 밀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암컷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그제야 급히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때 타고장에서 일하던 우리 집 며느리도 배가 불룩하여 해산하러 왔습니다. 때는 삼복철이라 얼마나 더운지 그해 삼복은 왕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았습니다. 유리 기와 및 둥지 속에서 너무도 더워서 입을 벌리고 할딱할딱 숨쉬는 제비를 안쓰럽게 여겼답니다. 며느리는 만삭이 된 몸으로 새끼를 품은 제비 엄마가 너무도 측은해서 뒤우울 안에서 커다란 섬유 판때기를 얻어왔습니다. 내가 책상을 붙잡고 키가 큰 며느리가 유리기와 위에 섬유 판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늘이 만들어져서 햇빛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비들이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삐종삐종 삐로롱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며느라기는 귀여운 손녀를 출산했고 처마 밑에 제비도 5마리 새끼를 깠습니다. 제비 부부는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 새끼들에게 먹이곤 했는데
엄마 아빠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는 새끼 제비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새끼들은 둥지에서 날아갔고 제일 막내 다섯째는 이틀이 더 지나서 날아갔습니다. 새끼들은 다 커서 날아다니건만 엄마 아빠 제비는 먹이를 물고 쌩 하고 날아와서 밧줄에 앉아 새끼 없는 빈 둥지만 쳐다보다가 입에 문 먹이를 먹지 않고 그대로 물고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아마도 새끼를 찾으러 갔나 봅니다. 제비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제비는 미물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들의 가족애, 모성애는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편지를 좀 짧게 줄이다 보니까요. 그 과정이 다 설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글만 봐도 제비의 가족의 모성애 그대로 느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비가 생생하게 제비가 찾아와서 네.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죠. 새끼를 낳고 또 새끼가 커서 이제 네. 그 자유롭게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근데 거기에 또 며느리가 아이 낳는 그것까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편 짧은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제비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도시도 그랬지만 농촌에 가면 거의 집집마다 제비 그렇죠, 둥지가 그렇죠. 보였거든요. 네. 그 제비 없는 집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는 길조의 상징이라고 이제 어르신들 좋은 소식을 네. 물어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비가 이제 봄이 되면 제비가 오나 안 오나 이제 은근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비가 이렇게 둥지를 틀면 이 집에 그 새끼를 낳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도 잘 된다고 이렇게 맞아요. 저희는 알고 있어요. 네. 네. 중국에서도 거의 뭐 비슷하네요. 제비에 네. 대한 생각들이나. 제비가 이제 길조의 상징이고 까마귀 나 이런 거는 까치. 네, 까치도 까치. 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피 뭐 기쁘다 이런 그렇죠. 네, 새의 상징인데 그것처럼 또 좀 다르다면 제비는 바로 사람들하고 가까이 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기다림. 근데 요즘 와서는 제가 제비 둥지를 한참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긴 요즘에는 개인주택들보다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본 것 같아요. 그 TV에서 텔레비전에서 그 아파트인데 제비가 네네네. 예, 아파트 둥지를 틀었다. 틀었다 이래가지고 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주도에 가서 제비 둥지를 틀었다고 네. 그 주인 집에서 자랑 삼아. 난 처음에 이렇게 제주도 처음 가니까 이 집 저 집 이렇게 초대하면 가잖아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어떤 집은 닭 키웠다고 네. 도시 살다가 제주도가 닭 키웠다고 막 닭둥지 보여주는가 하면 제비둥지를 보여줬는데 그게 인상이 제일 깊었거든요. 네. 정말 한참 어릴 때 보고 못 본 지 한참 돼서 그런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도시가 건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개인주택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제주도에는 그 제비둥지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참 여유롭게도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오늘 새삼스럽게 심영자 씨의 편지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새를 키우지 않아도 네. 새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네. 상상만 해도 굉장히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 생각나서 네. 자, 오늘 심영자 씨의 편지 속의 제비를 저희가 함께 만났는데 3월 3째 되면 왜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올해 제비는 정말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행복한 선물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맞습니다. 원래 그 어려운 그 코로나를 제비들이 오면서 네. 다 물리쳤으면 하고 제비를 정말 올해는 한두 마리라도 좀 잘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윤승희가 불러주는 제비처럼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소식이 없고 오늘도 어떻게 혼자 서 있네. 푸르른 하늘 보면 당신이 생각나서 한 마리 제비처럼 마음만 날아가네.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오지 않는 님이여.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오지 않는 님이여.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는 순서입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녕성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진행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단동시 조선족 연합회 애심협회에서 회원 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일전 단동시 조선족 연합회 애심협회 리춘시 및 애심협회 제2기 회원 대회가 지난 동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장영휴가 애심협회 제2기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리춘식과 함께 제1기 사업보고와 재무보고, 우수회원상 표창,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설립된 애심협회는 자선 공익 너와 나, 사랑 봉사 다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선 활동과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해왔습니다. 불안전 통계에 따르면 애심협회가 설립한 이래 생필품 지원, 유문근 전달, 저학금 지원 등으로 총 1대 20여 명의 불구 이웃을 도왔습니다. 장영휴 신 회장은 조선족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하는 사명을 다할 것이며 성숙한 기부 문화 정착과 자선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애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단동시 조선족 연합회 회장이 어려운 조선족들을 찾아가서 위문 활동도 했다면서요? 네, 일전 연행성 단동시 조선족 연합회 심청송 회장이 관전 만족 자치현 하로하 조선족 향을 찾아 조선족 빈곤호를 유문했습니다. 이날 심 회장은 하로하 조선족 향 천골천, 쌍련천, 쌍광천의 명시로인, 리시로인, 강시로인을 찾아 각각 2,000원의 유문금과 2,000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심청송 회장은 단연간 단동시, 관전현, 동항시 조선족 빈곤호들을 직접 방문하고 유문품과 물품을 후원하는 등 조선족 불우 이웃 돕기에 앞장섰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확산 방지를 위해 단동시 적십자회에 후원금 20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심청송 회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후원한 금액은 100여만 원에 달합니다.
네. 오늘 윤영성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살린으로 가볼까요? 살린의 배순신 통신원 전화 연결합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러시아 유스노살린스크시에서 동양 언어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최근에 동양김나시아 주관 유스노살린스크시 교육관리국의 지원으로 제5회 동양언어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5개 학교와 보충교육센터 학생 1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 과제를 받고 2월 10일까지 결과물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4학년 초등학생들은 올해의 상징을 만드는 과정을 PPT를 이렇게 증명해야 하고 신안독 경연 참가자들은 중국어, 한국어, 일어 등 자신이 시를 읊는 영상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11학년 학생들은 올해 상징 만들기 창작 경연, 신안독 경연 외에도 에세이 쓰기, 그리고 배우고 있는 언어의 나라,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온라인 퀴즈 경연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퀴즈 경연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어떤 학생들이 상을 받았습니까? 심사위원들은 이번 축제가 원격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우수한 수준을 보여줬다고 칭찬했습니다. 퀴즈 경연에서는 동양김나시아 학생팀이 우승했고 2위는 유르사갈린시 제30학교 팀, 3위는 우글고르스크 시 한글학교팀이 차지했습니다. 우글고르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글고르스가 살린 북부 지방에 있는 그런 학교거든요. 신앙송, 에세이 쓰기, 창작 경영 등 여러 지역의 다양한 학교, 홈스크, 도올린스, 카르사카, 유르사갈린 등 학생들이 수상하게 되어 동양 언어 교육이 사할린 여러 지역에서 잘 보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축제 비대면으로 계속됐다고 하죠. 학생 160여 명이 참가했는데 유즈노살린스크시에서 동양 언어 축제가 열린 걸 보면은 이 살린 지역에서도 동양 언어 교육이 정말 열심히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상징 만들기 창작 경연도 있었고요. 시 낭독 그리고 에세이 쓰기 또 퀴즈 경연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학생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어디로 갈지 정했어? 그럼 어딘데 어디? 탑골공원.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 맞아, 거기야. 가봤어? 가보진 않고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봤지. 그럼 잘 됐네. 거기서 데이트를 하자는 거야? 내가 고민해서 고른 곳이야. 아니 분위기 좋은데 놔두고 왜 하필 탑골공원이야? 거기가 어때서? 거긴 어르신들 모이는 곳이잖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야. 역사적으로? 그래, 이것을 낭독한 곳이 바로 탑골공원이거든. 아, 그렇구나. 역사적인 유적지에서 데이트하는데 얼마나 좋아. 난 역사적인 유적지보다 분위기 있는 곳이 더 좋은데. 분위기도 좋아. 너도 가보면 좋아할 거야. 이번에는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내가 너한테 설명해 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맙긴 한데 데이트하면서까지 역사 공부해야 돼? 에이, 내가 재밌게 얘기해 줄게. 데이트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잖아. 그러니까 탑골공원 가자. 알았어. 남자친구가 데이트 장소를 탑골공원으로 정했네요. 그러게요. 탑골공원은 서울 종로에 있는 공원인데요. 탑골공원은 독립운동 유적지로 사적 제35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탑골공원 안에서 이것을 낭독했는데요.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독립국으로서의 조선, 자주민으로서의 조선인을 선언한 글이 이것인데요. 이것은 3.1운동 당시 천도교 대표 15인, 기독교 대표 16인, 불교 대표 2인 등 민족 대표 33인의 서명을 받아서 1919년 2월 말 2만 1000장을 인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일에는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선언식을 가졌고요. 탑골공원에서도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서 선언식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로도 등재가 돼 있는데요. 탑골공원에는 이것 기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3.1운동 당시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선언서를 말하는데요.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33인의 민족 대표가 공동으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전세계약서, 2번 독립선언서, 3번 새해계획서.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송백경, 김희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것은요, 최남선이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한용운이 공약 3장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1762자로 된 이것에는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내용, 그리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 자결에 의한 자주 독립의 전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독립운동의 유적지를 찾아가 보는 것도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지네요. 정답은 찾으셨겠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아무래도 봄이 왔으니까요. 광주는 남녘이라 꽃이 좀 피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서울보다는 봄이 더 일찍 오지요. 네. 아마 주위에 꽃이 피었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마 피었을 겁니다. 네. 남녘에 매화 소식이 올라오고 있어서 향기까지 느껴지는 그런 봄입니다. 건강하시죠? 예, 저도 전화 끝나게 밖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지난 시간에는 그 희곡 동북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북선이 어떤 희곡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북선이라고 하면은 동북 쪽으로 난 기차철도라는 뜻입니다. 네. 예, 이것은 192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탈한 일제가 만주와 연해주 침략을 노리고 함경북도 청진에서 운기까지 동북쪽으로 이 철도를 부설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김혜원 작가가 쓴 이 곡인데요. 이것은 그래서
격렬한 항일 노동 희곡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것을 배경으로 김혜원 작가가 썼습니다. 원래 그 주요 배경은 청진에서 웅기까지 가는 웅기의 그 직영동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거기서 일을 하는 뭐 우리 동포들의 모습도 그려지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었겠네요. 그랬죠. 왜 그러냐면 당시 그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들도 그 당시 우리 한반도를 그 넘나들면서 똑같이 체험을 했던 분들이고 네. 당시에 그 철도 부설할 때 그 거기서 동원됐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그 동북선이라는 희곡의 그 내용 자체가 네. 워낙 그 고려인 당시에 우리 그 일본 치하에서 눌리던 우리 조선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생활을 정말 그 절절하게 표현을 해주었기 때문에 네네.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이야기해드리자면은 네. 그 주인공이 그 1호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1호의 부친이 자기의 그러니까 사촌 형님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철도 부설 과정에서 많은 이권을 체득하거든요. 네. 거기에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결국에 중령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네. 아버지의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머슴살이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철도 노동자로 들어가서 그 어떤 일제와 그 일본의 주구들의 그 만행에 눈을 뜨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철도가 완공되는 날 그 철도를 파괴버리는 그런 네.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네. 어찌 보면은 그 연극 동북선을 보는 많은 관객분들이 아, 내가 정말 저렇게 하고 싶었다라는 어떤 대리만족 같은 것도 많이 느꼈겠네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유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심지어는 이게 1935년 5월 그 11일에 첫 공연이 됐는데 얼마나 이게 인기가 많이 그랬냐면 1935년 6월 3일에 고려 사범대학교 제1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 졸업식장에서 2부 순서로 바로 이 동북선이 공연이 됐습니다. 그럴 네.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동북선에 나왔던 노래가 지금도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동북선에 나오는 노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거기에 그 뭐랄까요, 그 어떤 기생이 등장하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춘향가 옛날 우리 노래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동북선 내용과 이렇게 관련돼서 나온 노래는 이 보통 고향서름가 또는 고향가로 번역이 되는데 네. 거기에 그야말로 그 고국을 떠나서 그 시베리아까지 와서 그 고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절절히 나와 있는 노래죠. 네네네.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노래는 수집했기 때문에 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은 노래 그 가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가사 잠깐만 불러드리면은 네네. 이렇게 됩니다. 고향 소름과 안이 떨어지는 나의 걸음은 한숨에 내 고향을 등에 지고서 한 줄기 두만강을 건너갔도다. 떠오르는 슬픈 마음 억지로 참고 흐르는 눈물 빗씻으면서 목적지 시베리아에 도달했도다. 타운 바람 불어치고 눈보라칠 때 이곳에 와서 작별하는 고향에서는 달 밝고 고요한 밤 문전에 서서 물론 문장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은 네. 예, 이분들이 그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그 녹취를 한 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몸으로서 고향을 떠나서 시베리아까지 와서 이렇게 고국 생각을 하면서 더럽게 산다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절절히 표현이 되고 있죠. 동북선에. 네네.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또 타향살이를 하면서 느끼는 서러움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노래 가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고려인 관객들이 그 뭐랄까요, 연극 내용에서도 감동을 많이 받지만은 네. 거기에서 불린 그 노래들, 그 노래들을 애창하면서 고향 생각을 더 하고 이 연극을 더 기억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연극이 더 생명력 있게 이렇게 후세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네네. 연극에서 불리웠던 참 많은 노래들이 있을 텐데 이 동북선에서 불리웠던 것처럼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노래들이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제 아주 많지는 않은데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춘향전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고전이죠. 네네. 고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날에 판소리나 창가나 또는 민요로 전해지는 이 춘향가가 여러 가지 변종을 거치면서 불리고 또 그 고려극장의 전문 작가들이 음악가들이 편곡을 하면서 많이 불리게 됐고 또 그 외에도 심청전에 나온 노래들 네. 주로 고전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홍범도 그 연극도 공연이 됐는데 그 홍범도 거기에 그런 관련된 또 장한몽이라는 그 연극이 있습니다. 그 이수일과 심순애로 많이 알려졌는데 네. 그 노래도 이 고려극장의 음악가들이 편곡을 해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연극을 할 때 검열이 꽤 심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검열이 심했죠. 네. 소비에트 국가고 또 소련에서는 자기의 체제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문화예술, 특히 연극 같은 것을 많이 장려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열을 했고 지도를 했고 특히 동북선처럼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 네네. 이런 또 거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검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되기 이전에는 검열도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된 이후에는 더구나 정말 냉혹한 상황이고 스탈린 독재 체제 그리고 일본과의 소련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고려인 작가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썼고요. 네. 또 기존에 썼던 것도 많은 검열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또 많은 수정이 가해져서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그럼 검열 후에는 작가들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내용이 조금씩 변하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고요. 네. 시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면서 생명력을 유지해오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은 네. 검열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희곡도 당시 이 검열을 거친 희곡들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동북선 원본하고 1935년 원본과 또 1945년 무렵에 쓴 그 개정본이 남아있는데 네. 원본은 그 검열을 갖고 무대에 올랐는데 그것은 아마 무대에 올리는 과정에서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올렸을 것 같고요. 네네. 개정본은 말 그대로 많은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연극 동북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신해철이 불러주는 연극 속에서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